자영업자 운다. 우린 애도 낳지 말라. 저는 요즘 나오는 출산 육아 정책을 보면서 말입니다. 참 자영업자는 소외돼도 철저하게 소외가 됐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영업자는요, 완전히 대한민국의 이질적인 집단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은 혜택대로 못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자영업자 출산 육아 정책을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기반입니다. 자영업자들 고용보험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 제가 자영업을 하고 국밥집을 할 때도요. 직원들은 고용보험을 넣어줘도 저는 고용보험을 안 넣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되니까. 예. 물론 직원들 중에서도 고용보험 안 들겠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사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산급여도 없고요. 육아휴직급여도 없고요. 출산 전후 주는 휴가급여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육아 정책이 고용보험 기반이니까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모든 정부의 정책도요. 출산 육아 정책을 보면 임금 근로자 위주의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 말입니다. 이게 임금 근로자 기반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휴직할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또 출산 장려금도 이거는 꿈이에요. 부영그룹이 1억 원을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부가 세금 깎아주고 다 한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보기에는 꿈이죠, 꿈. 그냥 부럽기만 할 뿐이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자체가 이게 정부의 도움도 못 받고 항상 피해만 받는 계층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는요.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자영업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자영업자가 엄청 많거든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662만 9천 명이에요. 예. 전체 취업 근로자 비중도 23.1%고요. 그러면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경제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요. 육아 정책에도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영업자 목소리는 육아 정책에도 반영이 안 되고요. 예. 임금 근로자 여기에도 안 되고요. 출산 정책에도 반영이 안 됩니다. 임금 근로자가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금은 적게 내나요? 저는 세금을 내보니까 심지어 건강보험료는요. 예, 2개씩 냅니다. 자영업자에서 건강보험료 내죠. 개인으로 가면 또 건강보험료 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적게 내느냐? 아니, 국민연금도 많이 내요. 물론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연금은 불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어떨 때는요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병원을 그렇게 자주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까지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어디 그뿐입니까?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다 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자영업자는 면허세도 내야 돼요. 면허세도 내야 됩니다. 지방세도 내야 되고요. 그런데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혜택은. 그러니 참 한심한 노릇이죠. 지금 1998년에 764만 1000명 정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말입니다. 2023년 지금 662만 9천 명, 2022년 652만 명보다 늘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임금 근로자에서 많이 비임금 근로자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정부는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 것을 보면 결국 자영업자는 애 낳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자영업자는요. 요즘 같을 때 부부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누가 봐주나요? 저는 자영업자들은 아이만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먹고 살만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볼 시간에 지금 장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분들 상황 좀 알려주세요. 20대, 30대, 40대 장가 안 간 자영업자도 수두룩합니다. 오죽했으면 자영업자가 장가를 못 갈까요? 못 벌으니까 딸을 안 주는 거 아들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요. 자영업자는 점점 중산층이 무너져서 최악으로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예, 2021년 기준으로 세계 8위고요. 23.9% 전체 근로자 중에서 비임금 근로자라는 자영업자가 23.9%예요. 일본의 9.8%, 미국의 6.6%, 노르웨이의 4.7%보다는 월등하게 많습니다. 제발 예,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예, 그래서 자영업자를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구조조정이라는 게 자영업자 하지 마. 이게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자영업자가 난 자영업자 하지 않고 임금 근로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런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육아 정책도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예, 제발 좀 굽어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혼자 일하다 보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서 혼자 서럽게 덕덕 울기만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자영업자들도 움직여야 됩니다. 예, 내가 살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되고요. 정부가 해주든 안 해주든 자영이잖아요. 스스로 경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홀대를 그냥 참아가면서 저는 버티자. 물론 말입니다. 정부도 정상화가 되면 이게 정상적인 정부,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정부가 되면 자영업자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말입니다. 무조건 뭐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되겠지. 이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요. 내가 움직이면 매출도 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도 더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있으면 땅이지만 걸어가면 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나를 스스로 내가 도와야지 예, 하늘도 돕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예, 가게에 앉아서 덕덕 울지 마시고 저는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출산 육아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더한 정책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가 나에게 뭐를 해주기 바라지 말고요. 지금은 각자 도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나를 걱정해야 될 것은요. 예, 국민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할 그런 큰 힘은 없지만 나 스스로 나만 걱정을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움직이시란 말,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시란 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